짧은 시간 동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옛날엔 엽서에 사연을 써서 라디오 방송에 보내곤 했었는데, 이젠 이렇게 인터넷으로 개인의 이야기를 써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방송도 아닌 유튜브로 개인의 사연을 써보내고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부디 제 사연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예요.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가 소개해준 남자와 몇 달 만나다 바로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론 쭉 일하지 않고 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엄청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호의적이었고 그 덕에 인간관계도 무난한 편이었죠. 결혼 역시 비슷한 환경의 남자와 했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렸어요. 우리 남편은 의사예요. 시아버지랑 아가씨도 의사고요. 시댁은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죠. 가족 모임 나가면 죄다 의사의 교수님들 빽빽이라 아주 가끔은 주눅들 때도 있어요. 반면 저희 집안은 사업가 집안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옛날에 평양에서 크게 장사를 하시던 상인이셨는데 6.25 전쟁 때 가족들 데리고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터를 잡고 다시 시작하셨고 그 사업은 할아버지 때부터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지금 그 회사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세요.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선 나름 이름 있는 회사고, 아버지 회사에서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연구센터를 후원하면서 두 분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말로는 시아버지가 사회에서 만난 인연 같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인품이 훌륭해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만날 때마다 제 생각이 났대요. 저런 시아버지, 저런 시댁에 시집갔으면 좋겠다고요. 시아버지 역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셨고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으셨대요. 그렇게 두 분의 의지로 저와 남편은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우리는 서로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남을 이어갈수록 좋았죠.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양가 집안에선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고 매우 순조롭게 결혼까지 꼬리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하고 뜻하지 않았던 난간에 봉착했는데 그게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처럼 평생 밖에서 일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분으로 음악을 했던 저보다 더 감정이 섬세한 분이에요. 딱 공주 같달까? 겉으로 보면 엄청 고고하고 우아해 보여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 후에 겪어보니 절 끔찍이도 싫어하고 계셨어요. 대체 결혼 전에는 왜 그런 내색을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 아마도 시아버지 눈치가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댁은 집안의 큰 대소사는 거의 다 아버님께서 결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 싫어하는 줄도 몰랐어요. 다만 결혼 전엔 농담처럼 저에게 한두 마디를 던질 때가 있었는데 눈치가 없었는지 당시엔 말에 뼈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단둘이 있을 땐 아예 노골적으로 본인 감정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니가 같이 커피 마시자고 해서 나간 날 너희 집 장사는 잘 되니? 아주 우아하게 저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장사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장사래. 사업이지 참. 근데 따지고 보면 사업도 큰 장사잖아. 근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선을 그어? 물론 어머니의 말대로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갔죠. 뭔가 찝찝하고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마치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 너 한 1년 정도 해외에 유학도 다녀왔다고 했었지? 거기서 외국인들이랑 연애도 했니? 아,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거야? 1년 있다가 왔는데 외국인 친구야 많았지만 따로 연애는 안 했어요. 얘도 그 말을 어떻게 믿니? 원래 너처럼 해외 유학 다녀온 애들은 결혼 준비 시장에선 다들 꺼려하는데 우리 바깥 양반은 참 속도 좋지. 사돈댁 보고 그냥 좋다고 덜컥 우리 아들을 내놨으니.
어머니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걸 아주 걸핏하면 들먹였어요.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살던 시절 마치 문란하게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아주 강했죠. 그래도 어머니 나이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는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아버님이랑 결혼하셨을 정도면 저처럼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분일 테고, 그렇다면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것도 이해 못할 건 아니었죠. 다만 점점 그 말의 강도가 강해지는 느낌이라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야, 우리 땐 처녀 아니면 결혼은 꿈도 못 꿨는데 너는 참 시대를 잘 타고났구나. 저보고 운이 참 좋다며 이렇게 칭찬인지 욕인지도 모를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야, 듣기론 외국인들이 밤기술이 엄청나다던데. 어때? 재미 좀 봤었니?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농담이랍시고 던지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 갈수록 어머니가 불편하게 느껴졌고 거리를 좀 두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다 보니 그게 참 제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분명 절 싫어하는 게 분명한데도 어머니는 자주 만나길 원하셨고 만날 때마다 절 부려먹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좀 모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올 때면 몸이 아닌 정신이 필요한 느낌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도마 위에 올라가 마구 난도질 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죠.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묶여 있으니 바빠서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아마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대화 몇 마디 주고받은 걸로 힘들어한다는 게 덜컥 이해되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마다 모두 다 기억해서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렇게 뭐라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미움을 받고 있던 도중 주말에 친척 결혼식에 남편과 함께 가게 됐어요. 가면서 모처럼 만에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했는데 우연히 어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이 왜 그렇게 저를 미워했던 건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빵빵한 집안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아무것도 모른 채 시아버지와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남편 말로는 전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어마어마했대요. 평범한 집안도 눈에 안 찰 마당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 속물 같은 어머니까지 집안 환경이 별로여도 너무 별로라 절대 안 된다고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사람이라 그런 애한테서 제대로 된 애가 나올 수 있겠냐고 더더욱 나서서 반대를 했다네요. 근데 어머니가 남편을 임신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댁 식구들이랑은 잘 못 어울린대요. 다들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론 여전히 어머님을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할 거라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살아계실 땐 시집살이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랑 아가씨라도 어머니를 더 챙겨드리려고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저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본인은 환영받지 못한 결혼을 했었고 구박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저는 남편과 아주 순조롭게 결혼도 하고 구박은커녕 시댁 어른들의 예쁨을 받고 있으니 어머니는 그런 제가 너무 얄밉고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어머니가 좀 안쓰러워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날 때마다 저에 대한 적의를 드러냈던 어머님이 다 이해가고 괜찮았던 건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한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후론 시어머니가 절 비꼬고 무시해도 불쌍한 분이라 생각하고 꾹 참고 넘겼어요. 그러다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또 한 번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검진 받으러 갈 때 자기도 꼭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첫 손주라 애틋한 마음인 건가 싶어 별 생각 없이 어머니랑 같이 병원을 갔어요. 아무래도 산부인과다 보니 아는 사람이나 남편 지인한테는 가기 좀 꺼려져서 남편과 따로 친분은 없는 이름 있는 산부인과로 갔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본인의 과 동기한테 물어봤다며 병원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해준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처음으로 임신한 건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냐고요. 그런 건 검사라도 해볼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웠어요. 대체 날 어떻게 봤길래 저런 질문을 하나 싶고 수치심까지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그런 건 알 수 없다며 제 눈치를 보고 멋쩍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며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고 따져 물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주 당당했어요. 왜? 찔리니? 걸렸다 싶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찔려요?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발끈해? 너만 떳떳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열을 올려? 어머니 같으면 화 안 나시겠어요? 대체 저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긴. 천박하고 해픈 애라고 봤지. 너 내가 모를 줄 아니? 나도 다 듣는 게 있어. 소문 들어보니 공부하겠다고 유학 다녀온 애들 죄다 부모 몰래 외국에서 남자랑 동거나하고 클럽 가고 파티 다니면서 아주 문란하게 사는 것 같던데. 너라고 달랐겠어? 설사 네가 넌 달랐다고 말한다고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니? 맹세하는데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저 부모님 얼굴에 부끄러울 짓 하고 산 적 없다고요. 그리고 저 미국에 있을 때 혼자 산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이모 집에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일 전혀 없었다고요. 이런 얘기 전부터 몇 번 하시던데 더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말 더는 안 듣게 해주세요. 아휴, 그래. 알겠다, 알겠어. 어디 너 무서워서 내가 입이라도 떼겠니? 막말로 지 이모랑 말을 맞췄는지 어쨌는지 내가 알게 뭐야?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지 기분 나쁘다고 파르르 떨기는. 그래, 내가 너무 미안하다. 됐니? 어머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다가 마지못한 얼굴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과를 듣고도 전혀 기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도 뭐해서 저는 더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축복받아도 모자랄 판에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다고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본인이 더 기분 나빠하며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저를 대신해 크게 화를 냈어요.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고 그 덕에 어머니와는 완전히 서먹해졌어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 어려운 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 것 같았지만 일부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척 했어요. 더는 어머니랑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뒤론 임신 핑계로 어머니와 전처럼 자주 안 만나게 됐고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사니까 마음이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전화도 많이 안 하시는 편이라 더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 낳고 지옥의 육아를 한 6개월 정도 경험했을 때 미국 살던 이모가 잠깐 한국에 왔다며 저희 집으로 놀러 오셨어요. 이모는 워낙 바쁜 분이셔서 제가 결혼할 때도 못 오셨었거든요. 저랑 아기 얼굴도 볼 겸 두 손 가득 선물을 사서 집에 놀러 오셨고 그런 이모를 보려고 엄마도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엄마랑 이모랑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기 낮잠 재운 후에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제 결혼식 얘기가 나왔어요. 이모가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건 사진으로 한 번 본 게 다라며 앨범 좀 구경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셋이 둘러앉아 결혼 앨범을 펼쳤는데 찬찬히 저와 남편 사진을 구경하시던 이모가 갑자기 놀라 물으시더라고요.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어? 누굴 말한 건가 싶어 이모가 손가락으로 짚고 있던 사람 얼굴을 봤는데 우아하게 미소를 짓고 있던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이모 아는 사람이야? 이분 우리 시어머니인데. 뭐? 누구? 시어머니라고 우리 남편 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모는 시어머니라는 제 말에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제가 뭐냐고 둘이 어떻게 아냐고 이모를 계속 채근했죠. 그러자 망설이고 있던 이모가 입을 열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놀라웠어요. 그게 이 여자가 그 여자야. 나 이혼하게 만든 여자. 뭐? 언니 기억 안 나?
내 전 남편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웬 술집 여자한테 빠져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쳤던 거. 에이 설마 사돈이 그때 그 여자라고? 그 여자 맞아. 내 전 남편 유부남인 거 뻔히 알고도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결국 우리 이혼까지 가게 만들었던. 좀 늙었지만 얼굴은 그대로네. 말도 안 돼. 이모가 뭐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그 여자 얼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지. 뻔뻔하게 만나자고 해서 전 남편 내놓으라고 했던 여잔데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 이모의 말에 저와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으니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고 했었어. 법적으로만 부부로 묶여있을 뿐 나랑 전 남편 사이엔 아무 감정도 안 남아있다고. 그땐 전 남편도 그 여자한테 푹 빠져있을 때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결국 몇 달 못 버티고 그냥 원하는 대로 도장 찍어줬지. 근데 그래놓고 둘이 재혼도 안 했지 않아? 맞아. 그때 돈 노리고 전 남편한테 접근했던 거였어. 뭐 지나가는 말로 얼핏 듣기론 꽃뱀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전 남편도 완전 속아서 많이 뜯긴 것 같더라고. 말도 안 돼. 그게 우리 시어머니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난 지 오래된 남자가 따로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용케 다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네. 그나저나 나도 진짜 충격이다.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 하지만 이 여자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이모의 말에 저와 엄마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쩌지 엄마? 시댁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가? 엄마는 말없이 손으로 이마를 짚으셨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엄마 역시 머리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에이 모를걸? 그 여자가 얼마나 여우 같고 교활했었는데. 전 남편이야 아예 술집에서 일하다 만나서 깨끗한 척은 못했던 것 같지만 그 전에 만났던 다른 남자들한테는 술집에서 일하는 거 까맣게 속였다고 했어. 얼굴이 워낙 반반하니까 남자도 엄청 많았던 것 같더라고. 이모는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고 우리 세 사람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낮잠 자다 깬 애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파하게 됐어요. 그렇게 엄마랑 이모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녁 때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낮에 네 이모가 한 얘기 있잖아. 생각해봤는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사돈인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뭐라 하는 것도 웃긴 일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오늘 이모가 한 얘기는 그냥 잊어버려. 알겠지? 엄마는 집에 가서도 내내 찜찜했는지 저에게 아무 내색 말라며 신신당부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따로 내색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모 얘기를 들은 후로는 어머니가 완전 달라 보였어요. 술집에서 일하던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고고한 척을 했던 건지 우습고 이중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존중의 마음이 싹 다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앞에선 티내지 않고 전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와 전보다도 더 거리를 뒀죠. 그리고 괜히 애한테도 안 좋을까 싶어 어머니한테는 애 한 번 안겨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애는 보기만 할 때가 제일 예쁜 거라며 따로 안아보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첫째 낳은 지 1년도 안 돼서 둘째를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임신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몸 더 무거워지기 전에 얼굴 좀 보자고 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시터분에게 맡기고 친구들을 보러 오랜만에 외출을 했어요.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으로 나갔죠. 거의 매일같이 집에만 있다가 간만에 콧바람 쐬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게 수다 떨고 놀았어요. 그렇게 놀다가 다음을 기약하며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 앞에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웬 중년 남성과 같이 호텔을 나오고 계셨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나오신 방향은 저처럼 레스토랑 쪽 방향이 아니라 룸이 있는 엘리베이터 쪽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남성분 팔에 팔짱을 끼고 계시죠. 저는 놀란 절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을 모두 가라고 보낸 후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바로 끼고 있던 팔짱을 빼시더라고요. 어머, 네가 왜 여기?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분은 누구예요? 어? 아니, 얘, 그게 아니라, 망설이는 어머니를 보니 설마 싶었어요. 혹시 바람이라도 나신 건가 싶었죠. 누구냐고요? 설마 어머니, 아버님 두고 다른 사람 만나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얘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은 무슨. 내 오래된 친구야.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서 여기서 밥 먹은 거야. 밥이요? 어디서 드셨는데요? 왜 여기 레스토랑 있잖아. 거기서 먹었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여기 레스토랑에만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밥 먹는 동안 어머니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거짓말은 누가? 얘가 참 사람 잡네.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해? 네가 못 본 거겠지. 그럼 저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왔다 가셨는지 확인해봐도 돼요? 뭐? 얘가 뭐 하는 거야? 너 설마 나 의심하니? 확인은 무슨 확인?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머니는 확인해보겠다는 제 말에 놀라서 펄쩍 뛰셨고, 그런 어머니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두고 다른 분과 외도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요. 그러면 아버님한테 얘기할까요? 뭐? 그걸 우리 원장님한테 왜 얘기해? 얘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제가 아버님 얘기를 하자 어머니는 더 흥분하셨어요. 본인은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화를 내면서도 잔뜩 긴장한 것 같았죠. 제가 눈치챌까 초조해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 오해라면 어머니한테 바로 사죄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본 이상 저는 확실히 해야겠어요. 괜히 모른 척 했다가 제가 생각한 상황에 맞는 게 드러나면 나중에 애 아빠 얼굴 어떻게 보고 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 확실히 하는 걸로 해요. 아시겠죠? 제 말에 어머니는 두 손으로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예,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옆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던 남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지 어느새 슬쩍 자리를 떴고 저는 얘기 좀 하자며 손을 붙드시는 어머니에게 이끌려 호텔 한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는 발뺌할 수 없다 느끼셨는지 어머니는 순순히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셨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무심하지만 않았어도 나 아니랬다. 넌 모르겠지만 나 결혼하고 참 많이 외로웠어. 집안에 내 편이라곤 한 명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이라고 살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기댈 데가 있었겠니?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요? 어머니 이건 아니죠.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 아니야. 그냥 너무 외롭고 그럴 때 가끔 만나서 속이게 하고 그러는 게 다야. 정말로 인생이 친구 같은 거라고. 어머니, 저 분명 호텔룸 있는 엘리베이터 쪽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어머니 말처럼 말동무나는 친구면 카페에서 보지. 왜 룸에서 나오신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말을 잃은 듯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다시 한번 간절한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으셨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맞아. 내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랑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줘. 어? 엄마란 게 다 늙어서 바람이나 피고 다녔다는 거 애들이 알면 어떻겠니? 이거 가정 파탄 나는 거야. 너 알지? 가정은 지켜야 하는 거. 나랑 이혼하면 네 시아버지한테도 네 남편한테도 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 애원하는 어머니를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물론 주위에서 남편이나 아내 두고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들 못 본 거 아니에요. 뻔히 가정 두고 허튼 짓 하는 사람들 제 주위에도 있고 얘기를 들은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얘기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외도는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이걸 눈 감고 모른 척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애원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에게 집에 가시라고 하곤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진짜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의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가족끼리 얼굴 보고 밥 먹자는 시아버지의 말에 시댁에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고민해봐야 결론도 안 나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갔죠. 시댁 현관에 들어서기 무섭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들을까 무서운지 방문을 닫고 바로 저에게 다가오셨죠. 너 얘기 안 했지? 네? 그때 그 일 말이야. 비밀로 할 거지? 아, 그게 해줘야 돼. 꼭 비밀로 해줘야 된다고. 응? 저는 선뜻 그러겠다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곤 잘못을 비는 어린아이처럼 절 보며 싹싹 비셨어요. 제발 나 좀 살려줘라. 절대 말하면 안 돼. 나 바람 피운 거 알면 이 집에서 진짜 바로 쫓겨날 거야. 너만 모른 척하면 돼. 너만 눈 감으면 없었던 일 되는 거라고. 어머니, 무릎을 왜 꿇으세요? 일어나세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해요.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아줘. 사람 인생 한번 살리는 셈 치고, 어? 어머니와 둘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닫혔던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아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 얼굴 뒤로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는 시아버지가 보였죠. 남편과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헉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인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계셨어요. 그렇게 온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어머니는 오해라며 시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우셨고 시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라며 저를 채근하셨어요. 결국 저는 제가 봤던 걸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모두 말했고 그런 제 말에 어머니는 제가 잘못 본 거라며 악을 쓰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곱고 예쁘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추한 진짜 얼굴을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사실 확인에 들어가셨고 식구들 모두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분이 제 생각보다 더 오래 만났더라고요. 심지어 아버님이 주셨던 돈들도 그분한테 많이 줬던 것 같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바로 이혼을 진행하셨어요. 남편이나 아가씨는 이혼을 적극 찬성했고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오면 어쩌나 혼자 지낼 곳이라도 알아봐 드려야 하나 걱정했는데 제 생각보다 남편은 더 냉정한 사람이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가차없이 어머니를 끊어내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좀 놀라웠어요. 아가씨도 남편이랑 성향이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더는 본인 엄마가 아니라며 딱 돌아섰는데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성적일 수 있구나 싶어 신기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쫓겨난 어머니는 상간소송을 안 한다는 대가로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찬성하셨고 몇 년은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받아가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새벽에 저한테 전화로 욕을 하며 악을 쓰시다가 전화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전화를 끊은 후론 더는 연락 없으시거든요. 남편이나 아가씨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신 것 같았어요. 아마 자식들한테 연락하기도 나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때 어머니를 미워한 적도 있었고 크게 실망한 적도 배신감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그날 제 앞에서 눈 감아달라고 비시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생각나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지는 건 아닌데 어딘지 모르게 계속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의 바닥을 본 기분이랄까? 유쾌하지 않은 찜찜한 기분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기분이 이상해요. 괜히 심란하고 복잡하고요. 그래도 저 역시 시아버지 이혼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남편이나 저나 서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통 사연 들어보면 시원하게 끝나던데 제 이야기는 끝도 미지근한 것 같아 좀 부끄럽네요. 그럼 환절기 동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